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만 페미니즘 지지자다, 페미니스트다 그래 놓고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점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에서는 그리고 페미라는 말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는 방이에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렇게 말해야지 페미라는 두 글자는 이미 혐칭, 멸칭, 욕으로 쓰이고 있는 사회 언어학적 맥락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방에서는 못 써요. 어디 던지수도 모르고 저주와 증오가 담긴 말이라고요. 페미라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요. 실제 존재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도 아니고. 일배 이런 단어처럼 저주와 혐오의 단어로 쓰고 있는 거지 실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외노자 이런 말과 같은 거야.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지. 어떤 게 있을까?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젊은 애들 의견은요.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젊은 애들의 의견은 환상이란 건가요? 기물리. 참 구제불능이다 정말. 지금 논법이 유치원 애 같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떼쓰는 애들 같아요. 논법이 왜 당신을 내가 무식하다고 하냐 하면 논지 전개의 방법이 슈퍼마켓, 마트 바닥에서 비비적대고 떼쓰는 애 같다는 거예요. 주장의 관점이나 내용이나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논지 전개의 방식이 마트 바닥에서 저거 사달라고 비비적거리고 오늘 과자 사준다고 했잖아, 분명히 오늘 과자 사준다고 했잖아, 오늘 과자 사준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1시간 동안 반복하는 몇 살짜리 애들 같다고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무식하다고 말한 거예요. 지식의 양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식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보고 저는 무식하다 안 무식하다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지성적인 분위기도 해요. 그거 인정하는 거는 지성적인 건데 참 난감하네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성인이 돼버리는 건데 고도의 지성인데요. 어쨌든 토의를 할 때의 전제 확인 제 이야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오히려 기물님에게도 보탬이 될 텐데 무슨 정책에 불만이신지를 말해보세요. 사실은 페미니즘도 모르시고 민주당도 모르시고 환상을 그려놓고 환상을 저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환상 속의 그대예요. 어떤 거를 민주당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걸 잘못했는지 연구도 안 했고 추적도 안 했고 알아본 적도 없고 페미니즘이 실제로 어떤 건지 민주당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정보가 없으십니다. 그냥 소설 속에서 환상 속에서 민주당은 이렇다, 페미니즘은 이렇다, 나쁘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한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예. 그걸 못 뽑아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페미니즘 얘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 하면, 소재가 페미니즘이라서 그렇지 다른 많은 얘기들도, 김울림 말고 다른 많은 분들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왜 나쁜지, 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 따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채 누군가들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정의롭고 깨어있는 말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환상을 반복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의견과 홍보의 유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왜 국힘이 절대 선거에서 당선되면 안 되는지,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는 죽어도 안 하고 동어 반복만 한다는 겁니다. 표현만 바꾸는 거지 실제 내용은 동어 반복. 국힘당은 안 된다. 민주당이 무조건 집권해야 된다. 민주당은 언제나 옳고 국힘당은 절대 틀렸다. 절대 나쁘다. 나라와 민족에.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밖에. 구체적으로 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말 못해요. 그 말을 못하니까 더더욱 동어 반복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집권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국힘당이 집권해도 좋다는 말이냐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젊은 애들이 과잉 대표된 거예요. 김울림. 몇몇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보는 애들. 배달의 민족 배달하다가 상해나 노동 조건 때문에 택배하는 사람들 혹은 소상공인들은 자영업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문제로 세상을 보고,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세상을 다 그걸로만 보는 친구들을 젊은이들의 대표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 젊은이들에게.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보셔요. 관심사 거기 없습니다. 젊은이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진짜 젊은이들을 만나보세요.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포탈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만나보시고 프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라는 태도조차 없는 젊은이들,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라는 관심 자체가 없는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애들이 저 같은 노땅을 만나기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꼭 자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하고 경청하려고 하면은 되죠. 젊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는 태도 자체로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할걸요. 신용카드 들고 하고 지갑 열면서 입은 닫고 길을 열어놓으면 다 좋아하죠.
주변에 아드님이나 몇몇 젊은이들의 대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저는 젊은이들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갑만 갖고 가면 되는데 입 닫고 귀 열고 그런 젊은이들 다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건데 꼭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보다 아니요, 막히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밥 사주는데요. 밥 사주면서 관심 없는 척 하면 얘기해봐라 이러면 또 얘기 안 해. 같이 놀면 돼요. 밥 사주면서 그냥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떠들 거란 말이에요. 지들끼리 떠드는 얘기 들으면 되는 거지. 저희들의 불만을 김물 선생님께 우리가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는 자리 많이 가지면은 자기들끼리 그 묵묵히 밥만 먹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분위기 풀어주면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딱 대놓고 정면에서 얘기할 리가 있겠어요. 좌담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주 밥 먹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지성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김울림, 아니요, 좋은 이야기,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게 있다면 죄송하고요.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신 태도라면은 뭐 젊은이든 중늙은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배척하지들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성향이 있어요. 페미니즘도, 일부 페미니즘도, 또 일부 반페미니즘도 종교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갈등과 세상의 중요한 얘기들을 그것들 둘이 싸우면서 다 덮어버리는 거지, 쌍놈 새끼들. 예. 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무조건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부,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싸우는 구도랑 되게 비슷하지. 전선이라 하지요. 전선을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전선으로 젊은이들의 모든 담론을 덮어버리는데 협조하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두 놈들, 두 년놈들. 예. 잘못된 전선 만들기. 그런 게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들 전체 오포, 젊은이들 전체가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치가, 어른들이 그들에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런 얘기면 족하지.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 금수저 젊은이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젊은이들과 흑수저 젊은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다 묻히잖아요. 페미니즘 문제로 싸우는 바람에 그 중요한 문제들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를 중심으로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배부른 젊은이들 사이의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냐? 돌봄 노동 사회화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페미니즘의 시급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돌봄 노동 사회화가 페미니즘의 현실태고, 그거를 열심히 주력하지 않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일컫는 자들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현실태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입니다. 여성 해방이에요. 여성 해방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 페미니즘이야, 페미니즘이. 영어에 대해서 지들이 얼마나 안다고. 여성 해방 운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은 해방을 논해야 될 정도로 억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억압의 상태를 줄이는 거, 그게 해방이죠. 저의 여성 해방론의 제1위적 과제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남녀 시험에서의 비율, 이사의 비율,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그런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남녀의 문제죠. 사회 진출 자체에서 억압당하지는 아니하는 여성들의 문제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회 진출 자체가 억압되고 배제되는 여성들의 문제는 왜 페미니즘에서 중시하지 않는지. 일단 사회 진출은 전제되어 있나 봐요. 사회에 진출했는데 그 사회 내에서 여성의 처우가 남성에 비해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그 사회 진출을 배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여성들, 아이 돌봄, 환자 돌봄, 치매 돌봄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 그거를 국가가 도와줘야죠. 저는 그게 페미니즘의 실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경쟁의 장에서, 물론 그 사실 남존여비라는 말이 문화적 전통으로 아직 살아있는 나라에서 여성 해방을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여성 해방인 거라서 나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자성어가. 남존여비라는 말이 완전히,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말도 있나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그 뼈대와 전통과 기운과 분위기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나라 아닙니까? 남존여비. 그게 말뿐이겠어요? 당연히 여성 해방이 중요한 거죠. 이 나라에서 여성 해방을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요청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존여비가. 지금 반패미 얘기해야 될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송영길 보십시오. 김건희가 사석에서 윤석열한테 반말한다고 뭐라 그러는, 그런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딴 거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민주당의 페미니즘 정당이에요.
친페미 어쩌고저쩌고예요. 전혀 그걸 못 따라가는 정당이지.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아이고.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사석에서 부부 사이에 뭐 서로 그런 존댓말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천박하다. 아, 내가 실드 쳐줄까? 수습하는 오늘. 아니, 내 말은 여자는 남자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들한테 하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는 바깥에 있을 때나 부부들끼리 있을 때나 서로 언제나 존댓말을 해야 한다라는 부부 상호 존중의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라고 빨리 수습하세요. 공식 석상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부부 둘만 있을 때나 언제나 서로 존댓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존댓말 우대의 사상을 얘기한 것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빨리 수습하세요. 송영길 대표님. 에이구. 근데 그건 반말 존댓말의 문제가 아니고, 외척 배제 사상도 포함돼가지고 하여간 구리고 후지기 이럴 데 없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친팸이라서 민주당이 족같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당도 아닌데. 그래요. 여기는 이참에 페미니스트 방송이야. 팸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어디 있어? 그 정도면 페미니스트 방송이라고 말하면 하지. 그리고 그런 외래요. 싫어해. 페미니즘. 무슨 페미니즘이야. 영어도 존나 못하는 것들이. 여성 해방론이야. 왜 그 좋은 말 원래 있었던 사상을. 여성 해방주의예요. 여성 해방론. 당연히 보편적 가치, 꼭 필요한 가치로 느껴지잖아요. 여성 해방론이에요. 원래 있었던 말이야. 80년대부터. 그 좋은 말 놔두고 무슨 페미니즘이야. 여성 해방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무슨 해방이야. 여성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여성 비하적 표현 아니야? 이런 말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 해방이란 말이 긍정적 역사성을 건강하게 계속 가질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왜 여성 해방이래? 여성을 뭘 비하하는 거야? 이런 말이 여성들에서 입에서 나올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래? 여성 해방이란 말 듣고 뭐래?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멍미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여성 해방이 달성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인간 해방. 지금 우리가 인간 해방을 위한 경제학 강의를 오늘 내내 한 거잖아요. 해방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낯설게 만들어 드릴까요? 해방은 영어로 liberation입니다. liberation과 쌍둥이 명사가 뭐예요? liberty. liberty to women ism. 됐습니까? 그게 여성 해방론이에요. 여성에게 리버티를. 그 얘기지. 하나도 이제 안 이상하죠. 그게 리버레이션입니다.
여성이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는 건 맞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맞벌이로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가사와 육아와 돌봄에 묶여 있습니다. 노동이 위축됩니다. 그게 해방되지 아니한 상태죠. 영어가 더 와닿는다고요? 저는 한자 그대로가 더 와닿습니다. 해방이란 말을 저는 원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예, 남성과 척지는 게 여성 해방이 아니죠. 제가 이제 한자 감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규제라는 말을 듣고 저는 긍정적 이미지를 느끼는 게, 말 그대로 규라는 한자와 제라는 한자를 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선거라는 말을 듣고 일본 친구들하고 제가 오히려 감수성이 일치하는 거죠. 진입하니까 보편적으로 통한다라는 뜻, 보통이라는 말에서 제가 제너럴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성 해방이 공이 또 나중에 여성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인간 해방인 게 아니고 여성 해방이 곧 인간 해방인 이유가 그 육아 휴가제, 출산 휴가제 그걸 확대하는 게 여성 해방의 발걸음이에요. 남자들이 애 낳으면은 유급휴가, 너무 당연한 유급휴가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해방이 곧 여성 해방이고 여성 해방이 인간 해방인 거지. 아닙니까? 출산 휴가제, 육아 휴가제, 심지어는 육아 보너스까지 받는, 그리고 육아 노동이 사회화되어서 또 국가의 보조가 인적으로 노동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지원되는 거, 그게 여성 해방이죠. 곧 인간 해방이죠. 맞지? 이런 얘기를 여성 해방론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저 말 단속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말꼬리 잡는 페미니즘, 피해의식,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저 남자 새끼들이 저렇게 했어요 라는 악선동. 그 강남역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에 대한 여성의 고통받는 실체성을 이야기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남성을 가해자로, 그 남성에 대한 개별 남성 실존들에 대해서 개별 여성 실존들이 느끼는 공포와 피해의식을 여성 해방론 정서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황당한, 제도와 싸워야 되는데 제도의 변화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제가 안 바쁘면 진짜 그 여성 해방론에 정말 뛰어들든가 책을 쓰든가 뭘 그냥 답답해서 진짜로 막 확 그냥 진짜 사실은 여성이 더 억압되는 세상의 온정과 유지에 가장 부역하는 자들이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지향하는 그 여성 해방론자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여성 해방의 길에 가장 걸림돌이에요. 실질적 여성 해방의 길이 넓혀지는 것을 계속 똥물 뿌리는, 진정한 여성 해방론자들이라면 그 페미니스트들과 싸워야죠.
싸울 수밖에 없고요. 해방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아니, 저는 그 말이 제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상을 신비화시키고 그 사상에 대한 저주도 신비화시킨다고 봅니다. 저는 그 외래어가. 그래서 저는 여성 해방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권과 동등한 인권의 문제다라는 걸 자꾸 놓치게 돼요. 페미니즘은 특수화 신비화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주와 혐오도 특수화 신비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란 단어가 탄생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오던 차이입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문제 뭐냐? 살다가요, 제가 그거 꽁트로 써볼까 에세이로 써볼까 그러는데, 여러분, 마르크스주의 분파 노선투쟁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란한 전문 용어들을 제가 한번 시전해 보일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수백 년 마르크스주의 역사, 사회주의 운동 역사에서 그들 간의 노선 차이로 인하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용어들을 동원하면서 싸웠는가를 제가 시전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겁니다. 페미니즘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내가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의 그 현란한 용어들과 쓸데없는 사변적 용어들의 분화와 전쟁도 코미디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페미니즘에 있더라고요. 와, 그건 뭐라고 할까? 구역질 납니다. 페미니즘에서 쓰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의 용어와 문장 스타일도, 예, 참 가짜는데 오버할 때, 페미니즘은 그것보다 3.675배 정도 심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전문 용어 쓰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거기를 그냥 확 그냥 휘저어버리고 싶지만 참지만, 예, 정말 뭐라고 하죠? 현학과 허세와 공부해야 할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그런 식으로. 같지 않습니다. 온갖 외래어에 뭐, 아이고,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게 페미니즘인 것처럼. 걔네들의 허영과 허세 말도 못해요. 정말 같잖아요. 그 모임이나 공부하거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어보세요. 아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요. 외래어가 크기만큼 많이 넘실대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대상화라는 말이에요. 쥐뿔도 모르면서 온갖 철학 용어는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흐름과 운동의 주체 자체가 민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성들 내에서 엘리트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엘리트적 지향이 있는 자들의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근데 일일이 다 얘기할 만큼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여성은 억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한국 사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에만 동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정 단계까지 여성 전용 칸처럼 여성이 특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을 거명해야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범죄 외에는 관심도 없는 페미니즘.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젠더 문제가 섹스, 성폭력 범죄 같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섹슈얼 어설트가 젠더 문제의 핵심이에요. 너무 선정적이야. 자체로 너무 선정적이야. 엽기적이야. 어느 정도까지냐. 좀 엽기적이야. 침착, 강건하고 육중하고 도도한 흐름이 아니에요. 여가부를 개혁해야지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여가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둘밖에 없습니까? 검찰 없애자는 얘기랑 검찰개혁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죠. 여가부다운 여가부로 바꾸는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여가부를 없애야 될 대상으로 얘기하냐고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인권 억압이 많고 문제 많다고 해서 군대를 없애요? 그래요. 명칭도 바꾸면 좋아요. 성평등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평등부라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여가부 그 영어 명칭 보세요. 제 번역어에 더 가깝죠. 남성부는 없어도 될까요? 다 남성부인데 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셜록이라고 탐사보도 전문 독립 언론 채널 있잖아요. 근데 그 신입 기자가 왜 다 여자인가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더래요. 신입 기자가 다 남자인 건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운동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게 장애
장애인 전담 부서가 생기는 것은 말이 되지만 비장애인 전담 부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남성부라는 게 이상한 얘기인 게 비장애인 부서라는 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장애인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죠. 지하철 여성 전용 칸에 남성들도 많이 탑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아니 그거 이상한데요. 맞아, 강나루님 말씀이 정답이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뭔 남자 여자 따지는. 여성 전용 칸인데 왜 남자들이 타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게 문제가 아닌가요? 제도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명무실이 문제인 거잖아요. 할당제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얘기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까? 할당제 필요합니다. 여성 할당제 여러 직군에서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리 자체가 과소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만한 얘기를 제 기준으로는 닭장 속에 집어넣어놓고 싸움 시키는 거예요. 젠더 문제가 젠더 문제로 그 자체로 접근되는 게 아니라 배도 고프고 자야 되는데. 파일을 늘려야죠.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이야기하는 사회정책이 추진돼 보세요. 그런 얘기 다 사라져요. 항산, 항심 그거예요. 파이가 쪼그라드니까 쓸데없는 걸로 서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민주당에 바라는 거, 이재명 후보에 바라는 것, 그게 정말 잘 많이 구현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다음론 전체가 정말 봐야 할 문제 쪽으로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벌써 우리 방송이 지금 파행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리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성 할당제가 있으면 남성 할당제도 있어야 되는 거. why not? 뭐든지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라는 거는 구체적 상황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쫙 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하면 되죠. 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남성 할당제 쿼타를 설정해 놓는 것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남성들이 더 이득을 본다고요? 그건 또 뭐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